아마존입니다. 묵사발입니다. 클랑폴리입니다. 판도라예요. 엿장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트렌드 코리아 2022를 계속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2022 트렌드 키워드 10개 중에 6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틴 이즈백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나노사회입니다. 2022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트렌드들의 원인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나노사회라는 말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진 BGM이 있습니다. 배경음악. 네. 나노사회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연습하셨어요. 사회까지. 그래서 전 나노사회 니나노사회 듣고 되게 행복한 사회구나, 신나는 사회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10억 분의 1.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의 대표로 쓰이죠. 책에서는 나노사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극도로 미세한 단위로 분화된 사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챕터 초반에 3가지 예시 문장이 나오는데 재미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통금 덕에 회식이 줄어서 너무 좋아요. 젊은 세대 위주로 이런 의견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공감되니까 젊은 세대인 것으로 셀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또 공감됐어요. 코로나가 일상을 빼앗아갔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되돌려줬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전자의 일상은 공동체적인 일상이고 후자의 일상은 개인적인 일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동체 문화에서 개인 문화로 이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다음 문장 클랑폴리 읽어주세요.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그렇죠. 이거 내 얘기인가? 이거 한때 선 넘네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이제 알아봐주면 왜 선을 넘으시지?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MZ세대 커뮤니티에서 큰 공감을 얻은 이야기래요. 근데 저도 MZ세대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 익명성을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인이 알아봐주면 좋아합니다. 저는 가게 주인과 어떻게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타입입니다. 할인받으려고. 저 기억하시죠? 보셨죠? 막 이러고. 저 또 왔어요. 단골이에요. 술집가면 무조건 단골로 딱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저도 이런 거 반가워하고 동네 가게 이제 뭐 빵가게 이런 분들이 다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 편의점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분이 특히 그런 건지 모르는데 제가 어느 날은 그러니까 처음엔 분명히 반가웠어요. 너무 네. 좋았는데 처음에는 뭐 알아서 이거 뭐 다시 새로 나왔어 이러면서 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말없이 제가 좋아하던 맥주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놓기도 하고 어머, 다음에 다른 걸 사면 오늘 왜 그거 안 사? 어머, 해요. 선 넘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제가 어떤 친구랑 뭐 갔을 때 오늘은 그 친구랑은 안 왔나 봐? 거기까지 가니까 제가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뭐 거기 손님이 판도라님 한 분밖에 안 오시는 곳이에요? 기억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 친근감의 표현이겠지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이후로 좀 안 가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쓴 것 같네요, 이 글이.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륜 커플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있는 뭐 카페나 이런 가게에서 절대로 그 손님에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장사하려면 친절하기는 하되 알아보면 절대 안 된다. 오늘 뭐 다른 분이랑 오셨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구한테도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판도라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들어보면 약간 좀 과하신 분인 것 같고 아마 특별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냥 가볍게 알아보는 것도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이게 주인이 알아보주면 좋은데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익명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공감이 됐어요. 저는 MZ세대니까요. MZ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 세대가 아니에요. MG. 지난주에 MZ라고 MZ 말해놓고 해야지. 네.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잠깐 일주일 사이에 세대가 바뀌어갖고 왔어. 지난주엔 MG라고 말했으나 이번 주엔 MZ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와 그 다른 사람 사이에 벽을 치는 거죠. 사회가 점점 개인화된다는 신호일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엿장수님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이거 공감돼요, 이거. 그렇죠. 저는 이게 이 책을 통틀어서 하이라이트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거는 원래 일정 기간 동안 사회를 지배하는 유행이나 흐름인데 이제는 분명 트렌드인데
남이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트렌드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강렬하지만 작은 유행이 많아진 거죠. 나한테는 지금 세상 핫한 유행인데 다른 집단에서는 그게 유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행의 유지 기간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책의 예시 중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팬들은 BTS의 노래를 모르고 BTS의 팬들인 아미는 임영웅의 노래를 모른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유행인 겁니다. 저는 사실 둘 다 잘 모릅니다. 요새 덕질하는 가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유행이 작아졌고 짧아졌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열광해줄 사람들하고만 교류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노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내가 굳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남들의 시선도 별로 개의치 않아지고 나는 내가 임영웅을 좋아해. 그럼 임영웅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그 안에서만 핫하면 되는 거지. 이제 굳이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물론 중요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줘서 우리 영웅님이 더 영웅 시대를 누리셔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굳이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나와 교류할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공유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보다 별책 프로도 저한테는 굉장한 세상 최고의 트렌드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아쉽고요. 자, 책에서는 나노 사회 현상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일단 쪼개지고 그 다음은 쪼개진 사람들 중에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태그니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태그와 커뮤니티의 합성어인데 태그 기반의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의 상품, 서비스만 태그로 필터링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죠. 이렇게 쪼개졌다가 취향대로 모인 후 그 다음은 공명입니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활발하게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단은 다양해졌는데 집단끼리의 소통은 단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좋은 사람들과만 소통하다 보니까 우리만 옳다. 이렇게 개인들의 성향이 확증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너도 알아보면 이거 좋아하게 될 거야라고 자꾸 권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싫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성향. 선 넘는 거잖아. 선 넘는 거죠. 난 이거 좋고 넌 그거 좋고 그냥 그건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로 막 권유하고 이러면 그런 게 싫어지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는 취향 권하는 거는 알고리즘만 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대면하는 관계가 많을 때는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내가 딴짓을 못하고 들어줘야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좀 불편한 그런 게 있었어. 그랬는데 요즘은 SNS도 뭐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올려놓고 볼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냥 내 얘기만 하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뭐 물론 고민하겠지만 그거를 굳이 막 이게 시류에 맞을까 안 맞을까까지 고민 안 하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중에 맞는 사람만 좋아요를 계속 찍어주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마주치고 이렇게 되겠죠 아마도. 이게 사람들을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매체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나노 사회는 이미 예전부터 시작돼서 진행 중이었는데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트렌드입니다. 시작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대가족이 핵가족화된 거, 그다음에 최근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가구의 30%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10집 중에 3집은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을 떠올렸을 때 같이 모여서 TV 보는 장면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게 됐죠. 책에서는 이런 나노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공감력을 길러야 되고 또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말고 자기 취향의 벽을 넘어볼 것도 추천합니다. 요새 유튜브 아이디를 바꿨더니 메인에 뜨는 추천 영상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공감됐던 이야기였습니다. 나노사회 하다 보니까 나노사회 처음에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요. 쪼개는 거. 네. 나노사회 생각났습니다. 니 나노. 두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머니러시입니다. 골드러시 들어보셨죠? 1800년대에 미국 서부에 금광이 발견되니까 모두들 금을 캐러 가자 해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다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트렌드를 머니러시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한숨, 깊은 한숨.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어떡하지? 깊은 한숨. 자,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55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허. 55만 원으로 한 달 살기 어렵겠죠. 자, 갑자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파이프라인은 원래 송유관을 말하는 건데요. 요즘은 부수입이 들어오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주수입 외에 부수입, 파이프라인 혹시 경험 있는 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일의 특성상 늘 파이프를 세우느라 곤두서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송유관이라고 말하니까 거창한데 빨대 정도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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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빨대 빨대. 여러 더듬이를 늘 세우며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나,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정기적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거는 언제나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현상이 그 주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저희는 말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월급 받는 분들도 그 이외의 수입을 받고 싶어서 이게 트렌드가 됐더라. 그래서 뭔가 내 심정 알겠니? 약간 이런 느낌도 들면서 비교군이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그럼 나는 더 열심히 뛰어들어서 파이프를 구축해야 하나. 약간 조금 서글퍼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보통들 생각하는 자면서도 나오는 수입이라면 저작권료나 출판 그런 그 비용들이잖아요. 뭐라 그러죠? 인세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작권료로 이제 돈을 매달 정기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돈들을 받는 줄 아시지만 생각지 않은 돈을 받죠. 금액이 이제 생각지 않게 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큼 적은 돈. 정기적으로는 옵니다. 그래서 요즘 돈 얘기를 너무 편하게 많이 하시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그냥 돈 얘기하는 게 속물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옛날엔 좀 약간 맞아. 이거 돈 된다더라 이런 얘기 너무 하면 뭐 이렇게 돈거려 그래, 이런 약간 게 부정적인 게 있었지.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뭐 우리가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부동산 얘기하면 다 투기꾼이고. 그래, 막 그 맞아, 약간 맞아. 그런 뭐 복부인이야 뭐 약간 그런 말들이 이제 20년 전만 해도 있었다면 지금은 돈 얘기하는 것이 그 돈을 잘 모르고 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은행에 넣어놔 난 월급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바보야 그래. 하는 맞아요. 너는 시류에 못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노후를 어떻게 하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바보 은행에 취급을 막 받죠. 100억 있고 이러면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럼 좋겠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 100억밖에 없어갖고 건물 살라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우리가 집 얘기를 못 들었나? 그런 분들? 그런가 보다. 그분들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알도마도 한다고. 산다 이렇게. 그래. 이자만 해도 니네보다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처지가 달라요, 다들. 그러네요. 별책 프로 공식 엔잡러 묵사발님 네, 뭐요? 진짜. 빨대가 그러네. 많지 않습니까? 빨대 꽂은데가 한번 저기 코로나 때문에 그 여행사 꼬꾸라지고 힘들어요. 파이프 아니고 그냥 빨대예요, 빨대. 그래도 뭐가 이렇게 빨려 들어오긴 하나 봐요. 조금씩은 빨려 들어오죠. 여행사는 지금 다시 준비 중이고요. 2년 동안 제가 휴업 상태였고, 그렇지. 근데 지금 다시 재개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공간이 공간대요. 이제 요 한 1년 되니까 이제 조금 수익권으로, 그러니까 본전 여기 나가는 월세가 있을 거 적자는 아니에요. 아니고. 적자는 아니고 이제 돌아서고 있고, 저도 저작권 한 달에 10,000원 정도. 오, 많이 들어오네요. 저작권이 아니라 이제 유통. 음원 유통 그런 걸로 해서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꽃배달.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뭐 뮤지컬 이제 연출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중간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한 10잡러는 되는 것 같아요. 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지금 얘기 안 한 것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느 시대에나 돈 버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있었죠. 근데 왜 요즘은 모두가 머니러시를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부족한 겁니다. 생계 부족할 수도 있지만 생계는 꾸려갈 수 있는데 추가로 내가 뭘 또 하고 싶어. 그러려다 보니까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출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물가는 높고 내 집 마련은 어렵고 예적금은 저금리, 개개인들의 경제 상황은 나빠지다 보니까 다들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디 돈 될 만한 거 없나? 하고 모두들 투잡과 투자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책에서 MZ세대 직장인 중 20%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남는 시간에 회사 끝나고 부수입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인코노미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시간에 하는 이코노미입니다. 많이 하는 투잡은 배달, 콘텐츠 생산, 저작권, 수제품 판매, 리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셀이 이제는 진짜 직업처럼 맞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진 것 같아. 맞습니다. 자, 투자도 핫합니다.
전통적인 부동산하고 주식 외에 코인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음악 저작권에도 요새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술품 투자도 활발한데 실물이 아닌 디지털 예술품 투자도 인기라고 합니다. 건물이나 미술품이 비싸서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는 요즘 조각 투자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만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다른 건 안 해봤어도 유일하게 해본 공모주가 인기 투자 상품이죠 요새. 같이 공모주 청약하는 동료 중에 주식을 많이 받으려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동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빌린 돈을 지렛대 삼아 수익을 창출하는 의미에서 레버리지라고 하죠. 비슷한 말로 영끌이 있는데 혹시 가영끌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기억나네요. 네. 가족의 영혼까지 끌어다가. 맞습니다. 어. 가족의 영혼까지 끌어오는 겁니다. 친년끌 하시죠. 친년. 친구. 영혼 친구의 영혼 내놔. 영혼까지. 내 영혼은 이미 다 끌려왔어. 거기를 내놔요. 그쪽 걸 내놔봐. 네, 친구의 영혼까지 대단합니다.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점점 나만 가만히 있나?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포모, FOMO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란 뜻이랍니다. 자, 퇴직금도 요즘에는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게 아니라 중도정산에서 미리 받고요. 그 미리 받은 걸로 투자해서 나중에 내가 퇴직금 받는 것보다 지금 더 높은 수익을 내겠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그렇게 손을 대는 걸 보면 정말 머니러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모두들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건 아닌지 속물화된 한국 사회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개인들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근데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머니러시를 하는 속에서 개인의 커리어가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러시하기보다는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머니러시가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라는 책의 말로 두 번째 트렌드를 마치겠습니다.